안녕하십니까. 이성훈TV의 이성훈입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2019년도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663만 건입니다. 올해 2020년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송 사건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송 사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힘든 경제 상황에서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겠죠. 대한민국 국민 7, 8명 중 한 건 정도를 접수하고 있는 엄청난 소송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10배 가까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다툼이나 언쟁이 있으면 언제나 등장하는 법대로 하자라는 그런 말들. 하지만 법대로 하면 과연 당신의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누구한테 잘못된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모든 문제가 생기면 전부 소송을 해라, 법대로 해라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법률 상식과 절차를 잘 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리 깊숙이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오랜 기간 동안 해버리면 내 돈과 내 모든 권리가 다 날아가 버리고 손에 남는 건 종이 쪼가리, 쓰레기 같은 판결문만 달랑 하나 남는다는 것도 알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급 명령, 재소전 화해, 공정정서 등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너무나도 많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몰라서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고집만 내세워 결국 감정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1년, 2년의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국 자신의 돈과 권리가 모두 날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수많은 소송 비용만 쓴 것이 보일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의뢰를 받았던 이 사건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의뢰한 채권자와 제가 친한 형 동생 사이가 되어서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무역업을 하시는 분인데 상대방 회사와 거래하면서 10억 정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생겼습니다. 상대방, 즉 채무자 회사에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수입을 해주기로 하고 미화 90만 달러, 그 당시 하나 10억이 넘는 돈을 가져간 후 물건도 주지 않고 돈도 주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계속 독촉도 하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또 찾아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돈을 달라고 소리치고 싸웠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조금만 기다려달라, 뭐가 잘못됐다, 미안하다, 꼭 주겠다며 계속 차일피일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현금 10억을 그냥 통째로 묶여버린 채권자는 이렇게 하다가 회사도 문제가 생기고 직원들 급여도 못 주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주변에 물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과 상담하여 이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지금 빨리 이 돈을 회수하지 않으면 나도 큰일 나고 회사도 끝장나는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호사 선임료 3천만 원에 소송 비용 500만 원, 총 3,500만 원의 변호사 선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11월 30일 드디어 소송 사건을 접수를 하고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드디어 8개월 만인 2017년도 6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승소 판결도 받았겠다. 드디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흥분됐고 뭔가 승리했다는 희열감도 느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단돈 10원도 못 받고 이 사건은 끝났습니다. 10억이란 돈이 공중으로 붕 날아가 버린 거죠. 정말 너무나도 허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있고 2017년도 연말에 채권자인 형님과 제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사연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사건 내용을 검토를 해봤죠. 물품 공급 계약서, 문자 및 카톡 대화 내용, 내용 증명 등 전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건 내용을 확인하면서 저는 너무나도 열받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가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이건 누가 봐도 채무자가 이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물건을 거래하기로 하고 정확하게 채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을 한 내역과 계약서가 전부 존재했죠. 또한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고 돈을 주겠다며 문자와 카톡으로 여러 수백 차례를 얘기한 내용들이 전부 존재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을 굳이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8개월이 넘는 시간을 끌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채권자는 법이고 소송이고 나발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빨리 돈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고 자신도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송을 진행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채무자가 이 일을 하지도 않는 사건이고 지급 명령을 했으면 한 달 안에 끝날 사건인데 말입니다. 이건 솔직히 변호사 선임 비용 3천만 원을 받으려고 했던 변호사 사무실의 농간이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더군요.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유능하고 정직하고 너무나도 대단하신 변호사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변호사 사무실은 채권자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소송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 일부의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무자 회사의 신용조회 및 현재 상태에 대한 아무런 조회 및 조사도 없이 진행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채권자는, 즉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은 법과 소송을 좋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억울하게 잃어버린 내 돈과 권리를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송 후에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회수가 될지 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최소한의 조회 및 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소송에서 이긴다는 일념 하에 나중에 채권자가 돈을 받든 말든 그런 거는 상관없이 이기기만을 위한 소송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변호사님들이 일하는 이유가 채권자의 원고를 대신해서 그 사건을 이기고 승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채권자가 나중에 돈을 받든 못 받든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신용정보회사에 일하는 저로서는 목적이 채권자들을 돈을 받아주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까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면 채무자 회사의 조회 자료를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사건 채무자 회사의 상태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부터 국세 체납, 고용보험료 체납, 각종 은행 및 금융권의 연체 등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또한 직원들 급여를 못 주고 온갖 소송에 휘말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건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판결을 받아도 그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쓰레기 판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만약 어떻게든 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진행했을 것 같으면 제가 수백 번을 말했다시피 채권 회수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신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채무자가 이의 신청도 없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급명령을 신청했어야죠. 그렇게 했으면 25일 만에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돼서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법조치와 회수 작업이라도 했으면 단 얼마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3,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급명령을 했으면 몇십만 원만 법원에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채권자가 쓸데없는 돈 수천만 원을 지불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또 돈을 떼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과 사실을 저를 만나서 알게 된 채권자는 정말 분노했죠. 자신은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사업하면서 성공했는데 이런 식으로 법과 절차를 모르다 보니까 넉넉히 당했다는 생각에 정말 비참한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지금 돈을 못 받고 내 권리를 못 찾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망설이는 분들 정말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못 받은 돈이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의가 없다고 하면 무조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고민이라고 하면 네이버로 들어가서 제 블로그 이성훈TV를 검색하시면 거기에 지급명령 신청하는 양식과 절차가 다 나와 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있는 컴퓨터로 제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혼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편하게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송달료 인지대 외에 단 한 푼의 돈도 들어가지 않고 혼자서 다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정말 돈을 떼이고 못 받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심정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하는 우리도, 그리고 법원 앞에 있는 많은 법률사무소도 다 같이 채권자 마음에서 한 번 더 헤아리는 업무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채권자인 형님이 또 다른 곳에 3억 정도의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은 일이 발생을 하였죠. 그래서 그때는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고 제가 지급명령 결정문과 채권 추심 위임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원금 3억과 이자까지 전액 회수하고 돈을 받아주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분과 저의 관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형님과 저는 형 동생 사이를 하기로 하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저한테 의뢰를 하십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계약을 하거나 상대방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무조건 저한테 물어보고 일을 처리하시죠. 제가 잘한다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억울한 일들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돈과 권리는 누가 찾아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찾고 행복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분들, 혹시 채권자와 의뢰인들이 찾아와서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나중에 판결을 받고 상대방 회사에 대해서 채권자가 회수를 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나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상대방 회사에 대한 조회 및 조사를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판결을 받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판결을 받고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서로 웃는 얼굴로 신뢰를 쌓고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무료로 조회를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살면서 어떤 문제에 가로막히거나 답답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회사나 댓글 상단 오픈 채팅방으로 오셔서 문의를 하십시오.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려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멘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사회에 억울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날까지 이성훈TV는 계속됩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